이 차는 핸들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레이싱카 같아요. 핸들을 서포트해서 운전자를 편하게 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남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좀 특별한 차를 또 보여드릴게요. 포르쉐에서 2016년도까지 생산됐던 차죠. 918 스파이더란 차입니다. 이 차의 성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포르쉐에서 세 번째로 만든 슈퍼카라고 해요. 첫 번째는 예전에 959 차가 첫 번째 슈퍼카라고 포르쉐에서는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슈퍼카는 카레라 GT, 그게 이제 두 번째 슈퍼카고요. 이 차가 포르쉐에서 말하는 본연의 세 번째 스포츠카라고 합니다. 저는 슈퍼카다 보니까 평소에 제가 잘 말씀 안 드리는 좀 성능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차는 힘을 전달하는 장치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는데, 전기 모터는 두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앞바퀴에 들어가 있는 전기 모터와 뒷바퀴에 들어가는 전기 모터가 따로 들어가 있어요. 엔진을 말씀을 드리면 4600cc가 약간 안 되는 4600cc의 NA 엔진이에요. 자연흡기 엔진이고, 그 자연흡기 엔진은 대략 600마력 정도의 힘을 냅니다. 앞에 있는 모터와 뒤에 있는 모터가 합해서 약간 300마력이 안 되는 전기의 힘을 보이게 돼 있어요. 전기 모터와 엔진하고 합해서 900마력이 약간 안 되는, 정확한 수치로는 887마력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 표현은 나라마다 계산법이 약간은 달라서 약간 10마력 정도 오르락내리락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서는 880마력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로백은 2.5초인데 실차 테스트를 여러 군데에서 했을 때 평균 2.2초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 빨라요. 2년 전에 제가 공항 활주로에서 이 차가 드래그 레이스 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차가 막 달려오는데 뒤에 터뷸런스가 생기는 것처럼, 비행기 제트 엔진 보시면 뒤에 뿌옇게 이글이글 막 타오르잖아요. 그런 현상이 이 차가 달려오는 뒤에 항상 생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이 차가 드래그 레이스 하는 거를 혹시 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지나가는 것도 엄청 빠르고 소리도 너무 예쁘고, 여러모로 이거는 포르쉐에서 만든 대표적인 슈퍼카다. 또 이 차가 처음 만들었을 당시에 뉘르부르크링이라는 레이싱 코스에서 6분 50초대 또 기록을 깼어요. 코너에서도 좋고, 여러모로 반복적으로 달리기 위한 성능은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의 실제 가격은 캐나다에서 새 차 판매할 때 한국 돈으로 환산했을 때 10억 정도가 좀 넘는 돈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2.5밀리언 달러 이상을 지불해야만 중고차로 살 수가 있어요. 새 차보다 한 2배 정도의 가격이 인상됐다고 보시면 되죠. 그만큼 소장 가치가 있는 차로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918 숫자처럼 918대만 생산을 했습니다. 차를 더 이상 사고 싶어도, 돈이 있어도 새 차는 살 수 없는 차가 돼버렸어요. 제가 옆에 라인을 보여드릴게요. 이 뒷바퀴 앞에 이 정도의 엔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드십 엔진이고, 앞에는 쿨링 시스템 정도, 그 프렁크 있고요. 그 트렁크는 이 루프가 양쪽에 두 개를 나눠서 떼어낼 수 있는데, 그 루프를 프론트에 있는 트렁크라고 해서 프렁크라고 하거든요. 그 프렁크에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에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다 여기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운전석 쪽에 있는 이 캡은 휘발유를 넣을 수 있는 캡이에요. 이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잖아요. 여기 보면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패스트 차지 시스템은 없어요. 그냥 일반 교류 시스템으로 충전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루프도 보시면 두 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걷어내서 프렁크에다 넣으면 보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드탑 컨버터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자리 잡고 있는 머플러는 없어요. 디퓨저만 존재하고 있고요. 디퓨저도 상당히 깊고 길고 크죠. 이게 진정한 디퓨저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레이싱카에 들어가는 사이즈하고 거의 맞먹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백업 카메라고요. 이 하얀 부분이 후진할 때 들어오는 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르쉐 하이브리드는 다 이런 노란색 형광 글씨가 쓰여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파나메라나 카이엔은 이 노란색 글씨가 실을 때는 이걸 옵션으로 해서 뺄 수가 있더라고요. 그 하이브리드라는 걸 강조하고 싶지 않은 운전자들한테는 좋은 선택 사항인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뒤에 머플러가 없는 게 여기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뒤에 머플러가 두 개 보이시죠? 배기 매니폴드하고 붙어있는 시스템이에요. 머플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뒤에 균유리로 확인할 수 있는 시야가 여기를 통해서만, 룸미러를 통해서 뒤를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답답한 면이 없잖아 있죠. 스포일러는 여기 자리 잡고, 제가 스포일러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은 스포일러를 보고 계십니다. 닫은 상황에서는 예전에 카레라 GT의 모양도 살짝 있어요. 스포일러가 올라가면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되죠.
자, 잘 보셨죠? 그럼 이번에는 머플러 사운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8은 스포츠 모드부터 엔진이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포츠 모드 상태고 현재 RPM은 1000rpm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3500rpm까지 올려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3500rpm까지만 올린 상황이에요. 제드 토크까지는 뭐 반도 안 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사운드가 큽니다. 프론트 펜더 쪽을 보고 계시는데 이쪽이 밖으로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여러가지 공기 역학적인 면도 있고 이 차가 도면에서 끌어올리는 여러가지 배출해야 될 것들도 이쪽으로 해서 배출된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가장 큰 목적은 에어로다이나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쪽과 또 이쪽에도 여전히 밑에 프론트나 바퀴 쪽에서 들어오는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하나의 에어로다이나믹 시스템이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가까이 가서 보면 저 안에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것도 있어요. 차량 옆으로 흘러가는 공기가 들어가서 에어 인테이크로 사용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바퀴 타이어는 265, 35, 20인치예요. 뒷바퀴는요 325, 30에 21인치입니다. 그래서 앞바퀴 뒷바퀴가 휠 사이즈도 다르고 타이어 사이즈도 달라요. 휠 볼트도 센터 락 스타일이죠. 네, 요것만 풀면 바퀴 다 빠지고 세라믹 컴포짓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21인치라도 상당히 커 보여요. 하우스도 꽉 차고 차랑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되게 안정적으로 보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슈퍼카다운 모습이죠. 차체는 모두 카본하고 강화 플라스틱하고만 만들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틸이 들어간 바디 파트는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차 뒤에서 무릎 꿇고 촬영 중인데요. 이게 차 높이가 1m 20이 채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성인 남자 허리 정도의 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옆에 서 있으면 그거보다도 더 낮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슈퍼카들은 타고 내리는 게 상당히 쉽지 않죠. 이 스텝도 상당히 넓죠. 어떤 슈퍼카들의 카본 터프하고 그 무게 중심의 설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자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이쪽 부분이 넓어서 타고 내리기가 쉽진 않습니다. 이 차뿐만이 아니라 페라리, 람보르기니 뭐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맥클라렌 570S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좀 편한 느낌은 있어요. 대부분의 슈퍼카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죽이 쌓여져 있는 카본 버켓 시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918대 중에 236번째 차라고 보시면 돼요. 차의 시리얼 넘버죠. 조수석 풋레스트 보셔도 전부 다 카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차는 918대만 만든 관계로 공장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 포르쉐에서 918을 전문으로 만든 디벨롭먼트 랩에서 하나하나 수제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차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엔진 조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장에서 해갖고 왔겠지만 여러가지 차의 내장재 어떤 바느질 부분까지도 이 차를 만들었던 고유 연구실에서 다 조립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계속 실내를 보고 계시고 제가 실내를 타면 아무래도 2인승이다 보니까 화면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넓은 화면으로 실내를 보시라고 이쪽에서 이렇게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도어도 보시면 전부 열 카본이고 윈도우 스위치 여기 있고요.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고 이게 손잡이입니다. 다 카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위에 가죽을 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는 강화 플라스틱하고 카본으로만 쓰여져 있어서 차가 어디 부딪히거나 이럴 때는 이 표면이 깨지게 돼 있어요. 사고 후에는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상당히 수리 비용이 많이 나간다. 그래서 되게 조심히 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앞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 에어 인테이크도 평소에는 지금처럼 닫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땐 열리고 그런 기본적인 기능은 있고요. 이 차는 다른 옵션이 많은 차처럼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포르쉐가 항상 사용하는 아이덴티티 4점식 데이타임 러닝 라이트가 그 깜빡이랑 같이 쓸 수 있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저 모양은 918에만 있는 모양이에요. 저 사이즈와 저 동그라미는 멀리서 만약에 918을 보더라도 야 918이다 이런 느낌이 딱 들게 돼 있습니다. 딱 봐도 우주선 갖고 되게 빨리 달릴 것 같죠. 제가 사실 체감적으로 느낀 차 중에는 다른 어떤 차보다 이 차가 가장 빨랐거든요.
달랐거든요. 계기판을 보고 계신데 포르쉐 5개 동그라미가 있는 계기판은 아니고요. 이 차는 마칸이나 케이맨 박스터처럼 3개의 동그라미가 있는 계기판에 이 옆에 보시면 일반 센터 모니터가 하는 기능이죠. 그 부분에 들어가는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백업 카메라라든가 전기 충전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차 상태를 볼 수 있는 모니터는 이쪽에 또 따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바로 옆으로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이쪽 계기판하고 이 계기판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이쪽 핸들을 통해서 보는 계기판의 위치는 그렇게 멀다고 느껴지진 않고 잘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 계기판도 보시면 매립형 아니고요, 다 독립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뒤에 전기장치나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베이스는 있고 그 뒤에 하나하나 계기판이 독립적으로 올라가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차의 번호가 적혀 있네요. 이 차의 시리얼 넘버죠. 똑같이 RPM 게이지 있고요. 속도 게이지가 이쪽에 있죠. 225는 마일이에요. 미국에 판매되었던 차라서 기본적으로 마일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통 1.6 정도 곱하면 킬로미터로 바뀌게 되죠. 이 핸들을 보시면 일반 포르쉐에서 사용하는 핸들하고 똑같죠. 전기 모드, 요게 이제 스포츠 모드로 했을 때는 엔진이 시동이 켜져요. 그리고 요거는 하이브리드, 자동적으로 엔진과 전기 모터를 동시에 쓰던지 각자 쓰던지 차가 알아서 판단해서 운전할 수 있게 하는 장치고요. 요건 레이싱 모드예요. 그래서 보통 서킷에 갔을 때 요 부분을 놓고 타면 이 차는 완전히 모든 걸 차의 힘으로만 움직일 수 있게 바뀝니다. 이 차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4륜구동차예요. 그래서 앞에 모터, 뒤에 모터, 엔진이 들어가 있는 4륜구동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고요. 요거는 매뉴얼 모드 했을 때 요걸 눌러서 뒤에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매뉴얼 모드를 이용할 때 요걸 누르면 되고, 요거는 포르쉐를 타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다이아몬드 모양 단축키를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주 쓰는 기능을 여기에 넣어서 누를 때마다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스위치가 다른 포르쉐는 없는 스위치들이죠. 뭐 특별한 건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그런 기능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패들 스위치도 약간은 작아요. 이게 오히려 그 대신 재질은 카본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크게 다른 점 없습니다. 라이트 키는 스위치라든가 윈도우 스위치, 물론 재질은 카본이고요. 오디오는 버메스터인데 이게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차가 뭐 시동이 걸려 있으면 워낙 시끄러우니까. 물론 전기 모드로 갈 때는 아무 소리가 안 나죠. 그때는 이 오디오가 좋겠네요. 918에만 있는 센터 컨트롤 장치, 이것도 터치 스크린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익스테리어 들어가면은 뭐 리어 윙 조절하는 것도 있고요. 전기 충전 기능인데 내가 언제 출발하겠다라는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항상 출퇴근 시간이 같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 차를 이용할 때 그 시간을 입력해 두면 거기에 맞게 차가 찰징이 되고, 찰징이 된 상태로 이제 기다리게 되는 거죠. 차가 움직이기 전까지.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간을 3개를 입력할 수가 있네요. 하이브리드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렇게 자주 쓰는 기능은 아니에요. 이 컨트롤 장치는 앞에 모니터를 선택하는 장치예요. 어떤 걸 이용해서 쓸지 확대하고 줄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내비게이션을 볼 수도 있고, 현재 자동차 전기 충전 상황,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인포메이션, 이런 것들을 옆으로 밀고 터치하면서 볼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비게이션도 이 화면에도 뜨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고 이 화면에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화면은 운전할 때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운전할 때는 저 앞에 화면을 보고, 이 화면은 동반석에 앉은 사람들이 같이 조정을 해주거나 이럴 때 사용하면 편리할 것 같아요. 스피드 리미트를 표시해 줄 수 있는 걸 체크하면 여기에 이제 스피드 리미트가 표시가 되고, ESC 끄고 키고 ESC의 트랙션 컨트롤까지 다 끄는 거고요. 앞범퍼 부분, 립 부분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대략 1인치에서 2인치 사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쇼크옵서버 강도 조절이고요. 911은 가운데 밑에 쪽에 있는데, 이거는 맨 위에 이렇게 모니터 앞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사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좀 전에 먼지를 닦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먼지가 금방 쌓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단점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극세사 타워를 하나 갖고 타야 이 차의 깨끗함과 고급스러움을 유지시켜 줄 것 같아요. 앞에 이 모니터에도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쌓여 있습니다. 닦아냈던 건데 금방 이렇게 먼지가 쌓이네요. 이쪽에 이제 공조 컨트롤 장치 눌러서 운전석 쪽에 온도를 조절하고요. 한번 누르면 바람 세기 조절할 수 있고요. 한 번 또 누르면 패신저 사이드의 온도 조절 장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누르면 에어컨 맥스, 보통 다 포르쉐에 있는 장치들이죠. 서리 제거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위치라든가 생김새가 되게 특이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기능들은 이 차에도 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룸미러를 보시면 뒤를 볼 수 있는 공간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옆에 탄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있죠. 이 차를 심하게 밟았을 때
뒤에 오는 차가 뭐가 있나도 체크할 수 있고 옆에 탄 사람이 얼굴이 얼만큼 찌그러졌을까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사이즈 같아요. 좀 농담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하지만 충분히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보니까 이 천장은 알칸테라 재질로 되어 있고요. 이게 나눠져서 열리는 겁니다. 하드탑 컨버터블이에요. 자동 아니고 손으로 떼야 되는 겁니다. 거는 곳이 있죠. 이 걸쇠, 요 거는 것들을 프레스라고 써있는 여기를 눌러서 빼서 잡아당기면 이 뚜껑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프렁크를 보고 계세요. 프론트에 있는 트렁크요. 공간은 이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거리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기 컨버터블의 뚜껑 양쪽 두 개를 포개서 거기에 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충전용 케이블 박스가 들어있는 거고요.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많은 짐을 싣는다거나 장을 많이 본다거나 이럴 때는 이 차의 쓰임새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오로지 달리는 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넷 재질이나 이런 것도 다 카본으로 되어 있고요. 이 차의 또 특이한 점 하나가 와이퍼가 싱글 와이퍼 시스템입니다. 저기 패신저 사이드 쪽에는 그렇게 많이 닦이진 않아요. 하지만 운전석은 잘 닦인다. 그리고 아주 빠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경주차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을 한쪽으로 쳤을 때 이 물이 밖으로 나가고 다시 이렇게 쳤을 때 또 물이 밖으로 나가서 와이퍼가 쳤을 때는 이 물이 고여 있어서 두 번째 와이퍼가 딱 다시 올라가기 전까지는 물이 이 상황에서 계속 고여 있거든요. 그래서 시야가 방해가 되는데 이 싱글 와이퍼의 장점이 바로 그 부분을 없앨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주차는 이 싱글 와이퍼를 선택해서 장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바로 옆으로 쳐내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운전자가 열 수 있는 엔진룸 뚜껑은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진 오일 교환할 때 주로 쓰이겠죠. 상당히 귀여워요. 지금 요 밑에 보면 따로 글로브 박스가 없는 것처럼 생겼잖아요. 보통 람보르기니, 페라리 이렇게 보면 없는 차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 차도 없는 것 같지만 여기 보면 스위치가 조그만 게 있어서 누르면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게 됩니다. $1,000,000 넘는 차가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참 재밌죠. 그리고 요거는 어떤 수납함이에요. 글로브 박스를 이렇게 쓰면은 모든 게 쏟아지기 때문에 요 수납함을 눌러서 수납할 수 있게 글로브 박스를 구성해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2인용 차일 경우에도 이 뒷자리에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차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카본 터프로 이루어져서 다른 여유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의자를 뒤까지 바짝 붙였을 때 부딪혀서 소리가 나거나 차가 파손될 우려도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패드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918 스파이더라고 써있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대시보드 쪽에 공조 컨트롤 송풍구 장치는 없어요. 양쪽 사이드 이쪽과 이쪽에는 이렇게 송풍구가 있는데 가운데 보면 송풍구가 없습니다. 가운데는 그렇다고 바람이 나오지 않느냐, 그건 아니고 요 조그만 구멍 있잖아요. 길쭉하게 생긴, 여기서 나오는 바람이 가운데에 자리 잡은 송풍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여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기어 노브예요. 정말 귀엽죠. 기어 노브는 평소에 N이든 D든 R이든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는데, 어느 상황에서라도 파킹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포지션을 누르면 차는 파킹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키를 돌려서 시동을 끄고 내리면 됩니다. 시동이 꺼진 상황이고요. 문을 열었다가 시동을 킬 때는 여기서 넣어서 브레이크를 밟고 돌리면 시동이 걸리게 돼 있어요. 기어 포지션은 뉴트럴로 오고, 이거는 파킹 브레이크가 잡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다시 출발하려면 이 상황에서 드라이브를 놓고 악셀을 밟아도 이 차는 움직이지 않아요. 자동으로 파킹 브레이크가 풀리지 않고 파킹 브레이크를 풀어줘야 됩니다. 악셀을 밟고 가야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걸 반드시 풀어줘야 돼요. 다시 뉴트럴에 놓고, 그리고 파킹 브레이크를 잡으면 일단 이 차는 파킹 상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백업 카메라를 보고 계시고요. 전기 모드로 후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업 카메라에 가이드라인이나 센서의 거리 이런 것들이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정보를 가질 수 있는데 크게 안전운전에 정확히 개입을 해서 이 차가 알려주는 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슈퍼카들에는 이렇게 백업 카메라만 있는 것도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차는 파워 윈도우는 있지만 윈도우를 올릴 때는 스위치를 당기고 있어야 됩니다. 내려가는 것만 원터치고요. 올라오는 건 원터치로 구성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현재는 2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렉트릭 모드 있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모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스포츠 모드고 이거는 레이싱 모드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차는 엔진 스타트 버튼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엔진으로 만약에 운행을 하고 싶으면 스포츠 모드로 이렇게 가게 되면 자, 이렇게 시동이 걸리죠. 물론 레이스 모드에서도 시동이 걸립니다. 이 두 모드는 모터 힘까지 합쳐서 가장 큰 파워를 내기 위한 모드예요. 지금은 다시 전기 모드로 넘어왔습니다. 악셀레이터 반응이 아주 민감한 편은 아니지만 좀 더 깊게만 밟아도 차가 완전히 튀어나가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좁은 골목길이나 이런 데 주차장 같은 데서는 악셀 컨트롤하는 게 큰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주 민감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렵진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스포츠 모드로 놓고 시동을 걸고 올라가게 되겠죠. 핸들도 엄청 빡빡하고 부드러운 면은 하나도 없어요. 차도 엄청 튀는데 일반 길에서 약간의 고속주행을 할 때는 어떤 느낌이 날지 참 궁금합니다. 이 차는 인슈어런스 문제로 인해서 앞에 일반 길은 아직 달리질 못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된 다음에 여러분께 이 차를 시승하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918의 생김새라든가 어떤 기능이 있고 엔진 사운드는 어떻게 나는지 어떤 차인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저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쉽게 보지 못하는 918 스파이더를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제 나름대로 한쪽 마음은 뿌듯한 마음이 있어요. 항상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